사실혼 부부는 상속이 안 됩니다. 사실입니까? 부부잖아요. 근데 상속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혼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이후에 서로 통장에 있는 돈을 뺄 경우에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혼 남편이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 검사님은 이거 사실 300만 원 약속했는데 결국 전국적으로는 벌금 500만 원 됐습니다. 뭐 이런 걸까요? 1999년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였는데요. 아내는 암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아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아내가 2022년도에 사망한 이후에 남편은 통장에 남은 돈 4,100만 원, 요 이제 치료비로 썼겠죠. 그죠? 4,100만 원을 자신의 통장, 남편의 통장으로 이체했고, 이 중에 1,000만 원은 장례비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했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했고요. 사실혼 부부가 1999년도부터 2022년 11월 달이네요.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무려 23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던 겁니다. 부부 생활 하셨던 거냐, 그죠? 여기 8천만 원 보험금이 사실 와이프만 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 같이 합심해서 벌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보험료도 부부가 부담한 건데, 이게 벌금이 선고될 건가요? 사실, 요 분이 이제 사실혼 하기 전에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식들이 이 남편을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린 먼저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혼은 사실 법전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 민법전에는 그냥 혼인 이렇게 나오지 뭐 사실혼 혹은 법률혼 이렇게 구분 안 해놨어요. 그래서 812조는 이렇게 됐어요. 혼인은 혼인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혼인은 혼인신고해야지 혼인이라는 겁니다. 사실혼은 우리 민법이 아예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인 법률혼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혼은 우리 민법이 아주 예외로 그냥 인정하는 거. 법전에는 없는데 뒤에 나올겠지만 사실혼 상속권은 인정 안 되는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로 산 건 맞으니까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러는 건데 사실 이거 법률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실혼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그냥 배우자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법률혼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왜냐면 민법에 아예 없잖아, 사실혼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석해서 바로 상속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상속은 누가 봤습니까? 천조를 보면 상속의 순위가 나와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사람을 말하고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 순위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3조에는 이렇게 있어요. 배우자의 상속 순위 1, 2, 그러니까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과는 종순이고 배우자가 1, 2가 모두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살아있으면 요분들은 못 받습니다. 여기 배우자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법률혼 배우자입니다. 법률혼 배우자.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엄격하게 말하면 배우자가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는 우리 사실혼 배우자라는 말을 쓰죠. 그죠? 일부 판례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라고 쓸 때는 이 사실혼 배우자의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좀 정치한 단어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법률혼에만 쓰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도 실상을 보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식도 올리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실상 혼인신고 빼면 법률혼이랑 차이가 없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거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까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판례상 사실혼 부분에게 이혼이라는 절차는 없어요. 왜? 혼인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면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혼인이 아닙니다. 대신 해소라는 말만 씁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그냥 헤어졌다라는 말이 해소.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혼이라는 말은 살아 있어야 이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죽어버리면 상대방이 죽어버리면 이혼이 아니라 상속일 나죠. 그렇죠? 이 해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혼 부부일 경우에도 해소가 되기 전에 이미 상대방이 죽어버렸어. 그럼 해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하고 이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혼 부부한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부부 공동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의 재산은 사실 어느 한 사람의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공동으로 형성한 거지. 뭐 재산 분할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상속권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마련한 재산이라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증을 하신다거나 사인증여를 하신다거나 유언하신다거나 혼인신고 등등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혼인신고 안 하시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언제 내가 죽을 줄 알고 어떻게 해놔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현실상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헌법 소원이 가능하냐? 이거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 뭐 평등권 위반이라든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침해한다라든가 어떤 모종의 그런 이제 원인을 청구원을 들어서 헌법소원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아까 보셨듯이 법률혼이라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혼주의, 혼인의 성립요건주의, 성립혼주의를 너무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 내어보아도 이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과 1년 6개월 전에 2024년 3월 달에 합헌 결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안에 사회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헌법소원 내기가 어렵다. 또 사실혼은 증가하고 있는 건 또 추세긴 맞죠. 그죠? 현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뭐 애가 생길 때까지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분들도 제가 사건해 보면 그냥 사실혼으로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반대로 상속에 대한 염려 때문에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젊은 세대의 사실혼은 이제 사실 가치관의 변화로 일어난 사회 현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보호장치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를 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해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이게 사실혼이죠. 그죠? 국민연금 자체에서는 사실혼 부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